지창욱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유난히 비슷한 감정을 공유한다. 화려한 성공담보다는 묵직한 체온, 반짝이는 순간보다는 오래 버텨온 시간, 그리고 박수 소리보다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해온 얼굴. 그는 언제나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중심은 늘 높은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바닥에 가까운 자리,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책임을 먼저 짊어져야 하는 인물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대중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지창욱이 주인공이면 그 인생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 인식은 이미지 마케팅이나 우연한 반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년간의 작품 선택과 연기 방식, 그리고 그가 인물에게 부여해온 태도가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결과다. 그 출발점은 분명하다. 2010년 KBS 1일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이 작품은 지창욱에게 첫 주연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동시에 그의 배우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서사의 방향을 결정지은 시작점이었다. 그가 연기한 동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받지 못한 인물이었다. 한미 혼혈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밀려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으며 병든 어머니의 삶까지 책임져야 했다. 운동선수라는 꿈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그는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여유조차 없이 오늘을 살아내야 했다. 그러나 이 인물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붙잡은 이유는 설정의 비극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창욱의 연기 태도가 결정적이었다. 그는 동해를 연약한 피해자로 만들지 않았다. 과도한 눈물이나 감정 폭발로 연민을 끌어내는 대신 참고 견디는 선택을 했다. 말없이 하루를 넘기고 감정을 삼킨 채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 그 절제된 연기는 시청자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대신 스스로 느끼게 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동해의 삶을 드라마 속 불행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딘가에 존재하는 현실의 얼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드라마는 시청률 40%를 넘겼고 지창욱은 신인상을 수상하며 단숨에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그 성공은 동시에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 고난을 견디는 청년. 이후 그의 필모그래피는 놀라울 만큼 일관된 흐름을 보여준다. 총각내 야채가게에서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으로, 힐러에서는 밤의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인물로 등장했다. 편의점 샛별이에서는 평범한 점장으로, 웰컴 투 삼달리에서는 실패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진작가로 그려졌다. 직업도, 배경도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다. 이들은 사회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며 가진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최근작 조각도시 역시 이 흐름 위에 놓여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평범한 배달원으로 등장한다. 이름 없는 노동자,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 시스템 앞에서 쉽게 소모되는 존재. 이러한 서사가 반복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농담처럼 이런 말이 오가게 됐다. 지창욱은 늘 일한다. 야채를 팔고 배달을 하고 몸을 쓰며 위험을 감수한다. 반면 재벌, 상속자, 금수저와 같은 역할은 그의 작품 목록에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배우 본인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을까? 지창욱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가난한 역할을 일부러 고른 적은 없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가장 설득력 있는 캐릭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그의 연기 기준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는 배경보다 인물의 감정 구조와 서사에 먼저 반응해왔다. 실제로 그는 한 이미지에 갇힌 배우가 아니었다. 기왕후에서는 원나라 황제 타환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고 더 K2에서는 엘리트 보디가드로 강도 높은 액션을 소화했다. 수상한 파트너에서는 검사로, 최악의 악에서는 잠입수사관으로 변신하며 장르의 폭을 확장해왔다. 그럼에도 대중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 남은 얼굴은 여전히 고생하는 지창욱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고난을 연기할 때 가장 진실했기 때문이다. 좌절과 체념, 분노와 희망이 한 인물 안에서 동시에 움직일 때 그의 연기는 유독 설득력을 가졌다. 과장되지 않은 눈빛, 감정을 삼키는 호흡,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까지 그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관객이 그 틈을 채우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인물들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는 액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찍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몸은 지쳤고 부상은 반복되었지만 그는 늘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좋은 대본, 살아있는 인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연기 철학은 명확하다. 모든 인물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어야 합니다.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처 없는 캐릭터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이미지의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차기작 라인업은 단순한 역할 교체가 아니라 커리어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넷플릭스 스캔들에서 그는 조선시대 최고의 플레이보이 조원을 연기한다.
생존이 아닌 욕망을 선택하고 책임보다 쾌락을 좇는 귀족. 더 이상 떠밀리는 인물이 아니라 판을 흔드는 위치에 선 캐릭터다. JTBC 인간 X 구미호에서는 전지현과 함께 지적이고 여유로운 엘리트 최석으로 등장한다. 구미호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라는 설정은 그의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디즈니 플러스 메리베리 러브에서는 실패를 겪었지만 삶을 다시 사랑할 줄 아는 인물로 따뜻한 휴머니즘을 보여준다. 영화 군체 역시 빈곤 서사에 갇히지 않는 인물이다. 과거에도 부유한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연속적으로 권력과 여유, 주도권을 가진 캐릭터를 선택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변신이 아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연기 경험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며 배우로서 한 단계 위로 올라서는 순간에 가깝다. 결국 지창욱의 가난한 역할 이미지는 우연이 아니었다. 초기 성공이 만든 타이캐스팅, 감정 연기에 특화된 강점, 그리고 관객의 깊은 공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그는 그 틀에 머무르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았다. 이제 지창욱은 더 이상 언제 재벌 역할을 하느냐? 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이미 경험으로, 감정으로, 선택의 폭으로 충분히 부유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곧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지창욱은 이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답은 머지않아 스크린 위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계속해서 배우들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진솔하고 밀도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